네, 이제 국민의힘도 일부 단수 공천 지역 예비 후보들이 이제 당사까지 찾아와서 뭐 시위도 하고 있고요. 또 반발 양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는 조금 갈등 양상이 덜하죠. 그런데 내관은 영남권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입니다. 이제 당이 경선 득표율 20%를 감산하는 하위 30% 이하 현역 의원 명단을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예. 이게 이제 혼선을 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꼼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내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출마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마지막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명예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잘못된 명단들이 나가는 것처럼 일부 보도가 됐을 때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사람인지 유추될 수 있는 정도의 보도가 나갔을 때 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언론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런 보도가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결국 적절한 계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어긋난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적절한 당의 평가로 다음 총선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매우 합당한 일일 텐데요. 이게 특정 정치 활동을 해온 사람들에 대한 모욕주기나 그 사람들의 정치적 명예에 먹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전체 선거 구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다수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비해서 의석이 매우 적은 사실 소수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남아있는 현역 의원들이 조금 더 신바람나게 뛸 수 있는 공간들, 공정한 경선 구도들도 마련해주고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빈 공간의 의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힘을 투여하면서 수도권 격전지 중심의 탈환을 위한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게 현재 국민의힘의 총선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이제 절차 남아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이제 많이 컷오프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생길 위험 요소를 제거하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 우리 송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은 언제 할지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지금까지 이제 뭐 초반 아직 뭐 초반 중반으로 접어드는 이제 스케줄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무슨 뭐 재미가 있거나 뭐 흥미 포인트가 있거나 예. 뭐 감동이 있거나 이건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이제 제4권역이라고 하잖아요. 강남 서초 대구 경북 이제 여기를 드디어 남겨놓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 제4권역에 대한 공천의 처리가 얼마만큼 조금 욕심을 내자면 국힘 입장에서 욕심을 내자면 조금 감동도 있고 파격적이고 드라마틱하게 혹은 그렇게 욕심까지는 안 내도 무난하게 할 수 있느냐가 결국 국힘 이번 공천의 성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것은 지금 뒤로 지금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당이 이제 마지막 그 어려운 고비에 와 있는데 이제 저희 당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공천 과정이 뭐 점수 마이너스 받을 일만 있었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마지막을 잘 장식하면 저희 당은 또 회복할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해왔는데 마지막을 또 잘못 장식 못하면 항상 또 이게 상대적인 거라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 제4권역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구미을이라든가 경산 이런 이제 TK 지역 8곳이 이제 어떤 경선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미정인데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게 대구 달서갑. 여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홍석중 의원 지역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공천 진행상을 보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누구나 그 권력의 힘을 한번 휘둘러 보고 싶어하고 그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내 중심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전진 배치하는 게 과거에 있었던 거의 모든 공천 과정이 전례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 제기됐던 가장 큰 의혹은 두고 봐라.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검사 공천할 것이다. 기존에 있었던 국민의힘 사람들 다 전부 컷오프로 쫓겨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들을 민주당에서도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윤심 공천, 검사 공천이라는 건 있지 않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바탕으로 사천 논란 중심에 단 1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판의 소지가 되고 있는 건 너무 사람들을 좀 그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조금 더 사람들을 전격적으로 바꿔주고 혁신 공천하면서 감동을 줘야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더 잘하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공정한 경선 과정들을 보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특정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마 대구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 힘을 보태주기보다는 적어도 공정하게 경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과정을 줄 거라 생각하고요. 강남 서초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보수 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 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에는 가장 경쟁력이 뛰어나고 보수의 대표적인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이미지는 실력을 중심으로 하는 나름대로의 그 의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얼만큼 투영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여기에 공천할 수 있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마지막 남은 지도부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이제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그 이슈몰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의 획기적 해제 기준을 마련해서 20년 만에 개편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이 조두순 사례를 들어서 살인 등 중대 범죄자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송 의원님, 그 이제 민주당 네. 입장에서 보면 뭐 여권이 가진 프리미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총선용 아니냐. 뭐 그런 측면에서도 좀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는 꼭 하고 싶은데요. 메가서울이야말로 총선용이고 네. 정말 이것은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진지하게 네. 새로운 국회가 시작이 되면 전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지하게 한번 저는 과연 이런 식의 수도권 집중이 서울과 수도권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거냐. 네.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 늘리는 것. 정말 이것은 이런 식의 정책을 하는 나라가 OECD 중에서도 또 그 상위의 나라 중에 있을까요? 어떻게 2,000명을 한 해에 증원을 합니까? 한꺼번에. 아니 뭐 그 2,000명이라는 숫자도 엄청나지만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네. 2,000명을 한꺼번에 증원한다는 게 과연 이게 이런 식의 정책은 너무 무리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순회를 쭉 하고 네. 있잖아요. 도대체 호남은 언제 오신다는 건지. 네. 뭐 아니 좀 늦게 올 수는 있죠. 근데 뭐 이게 예정이라도 조금 뭐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호남은 아예 지금 현재까지는 패싱하고 수도권 중심 또 어제는 울산을 갔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한 호남 민심에서는 아무리 선거도 선거지만 결국 또 선거를 앞두고 좋은 것이 이럴 때 또 그 지역에 와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호남에서는 또 광주에서는 도대체 광주는 언제 오느냐 호남은 언제 오느냐 광주와 호남의 어려운 점은 광주와 호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뭔가의 가슴을 터는 토론은 도대체 언제 할 거냐 이런 요구 꼭 좀 만나시면 전달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워낙이나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해 있는 현실을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알 거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 이 재앙 수준의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가다가 그 목표가 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처음 의대 정원 확대를 우리가 추진한다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에서 있는 이 모 정치인들도 문재인 정부 때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실패했던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꼭 좀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의
이 생명이 움직일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지금 현재 문제를 지켜보게 되면 이 문턱을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한번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이 의사정원 확대 문제는 다시는 건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정의 과정들은 얼마든지 일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의 방향성에는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는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에는 여야가 정치권이 좀 힘을 하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 같은 지역에 대한 이제 방문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를 기억해 보면 참 많이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광주에서 근무했던 지난달의 인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광주 복합 쇼핑몰 얘기도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아마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각 지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역을 찾을 텐데 광주 그리고 전북에 있는 지난 또 새만금에서 이뤄졌던 잼버리 파행으로 인했던 지역민들의 상처도 있는 만큼 전체 호남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좀 국민의힘에서 좀 흥미로운 게 그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누구를 당대표로 보내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뭐 일각에서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김예지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거론이 됐는데 뜻밖에도 최일선급 당직자 당 총무국장에게 그 자리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용산의 입김을 차단하려는 건가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난 선거제 개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찬성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사천리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지금 현재 위성정당, 자매정당이라고 불리는 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당을 만들게 되면 현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일부가 가서 의석을 어느 정도 가져야 앞순위 배정이 될 것이고요. 지난번 2020년에 그런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례정당이 실제 당시에 있었던 모 정당과 전혀 다른 의사처럼 진행되다 보니까 그 파열음들이 국민께 고스란히 전달이 됐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비례정당과 함께 모든 선거를 일사천리 치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보고 여기에 놓여진 하나의 과거와 다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생각해서 국민의힘이 이 비례정당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럼 이 비례정당에는 국민의힘의 뭔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 가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국민의힘이다라고 하는 선거운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법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있는 후보자 입장이라면 이 비례정당에 대해서 이 정당을 뽑아달라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유로운 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대표격으로서 쭉 국민의힘을 이끌면서도 이 비례정당에 대해서도 이 정당을 뽑아달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이 힘을 쭉 빼고 결국은 국민들 보시기에 여기는 우리의 비례정당입니다라고 확고하게 보기 위한 실무형 체제를 채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 의원님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게 민주당에는 좋은가요, 나쁜가요? 아니 저는 방금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위성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아 당대표가 출마를 안 하면 저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구나. 저는 방금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어제부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예. 뭐 저희 당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런 기사를 못 봤는데 이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렇죠. 유력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정당이고 어떤 면에서는 의석을 놓고 싸우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일당이 돼야 되는데 못 가게 유력한 두 당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쨌든 무난하게 또 뭐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을 때 왜 뭐 위기의식이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드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라도 저는 뭐 한 50일 가까이 남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짧지 않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이제라도 전열을 정비해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호소한다면 또 지지자들한테 집결해달라고 호소한다면 저희 당에도 충분한 기회가 앞으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